안녕하세요. 반딧불빵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아이와 실컷 놀아주다가 조금 전에 막 재웠습니다.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제가 완전히 꽂힌 책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집필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육아서적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다 고민해보거나 혹은 현재 고민하고 있을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읽어드릴까 생각했었는데 너무 읽어드릴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만 모든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챕터들만 추려봤습니다. 추리는데 참 어려웠는데 그 추린 것이 10가지는 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혹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보물 하나씩 있을 거예요. 조그만 보석이 박힌 반지를 우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가끔 꺼내서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조심스럽게 닫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속상해집니다. 아이는 보물보다 더 소중해요.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마음과 달리 소중한 아이에게 맨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립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숨기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잠에서 깨어 부스스 눈을 뜬 아이를 지그시 보다가 고백해보세요. 아이가 평생 기억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빠는 너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사랑한다. 엄마는 널 보면 우와 어떻게 이런 보물이 태어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 아이에게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너는 우리의 보물이라고도 불러주세요. 이 표현으로 얼마나 큰 애정을 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느낌도 없을지 몰라요.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 왔다. 우리 토깽이들 하나 보자. 하루 종일 일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어요. 얼른 씻고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달려들어요. 이럴 때 아이들을 떼어내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피곤함은 나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빠 왔다. 우리 토깽이들 안아보자 라고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이 한마디에 기쁨을 느껴요. 아이가 뛰어오면 두 팔을 벌리고 꽉 안아주세요. 이 느낌이 쌓여서 나중에 행복이 됩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도 이 순간을 두고두고 행복으로 기억할 거예요. 무뚝뚝한 아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스킨십도 거의 없었답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였죠. 제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의 의미예요. 어떠세요?
아빠는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라는 표현을 따라 말하게 했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울컥하더라고요. 말은요, 마음에 가닿게 전달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빠 왔다. 우리 토깽이들 안아보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표현하셔야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인 나조차 잠시 기도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역한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음식을 골고루 안 먹으니까 똥을 찔끔찔끔 토끼처럼 누잖아.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젠 진짜 잘 먹을게요. 너 분명히 말했어. 이제부터 골고루 먹어야 해. 알았어? 엄마가 이번에는 용서해줄게. 내일부터 잘 먹는 거다. 저는 볼일을 보다가 하마터면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상황이 꽤 많아요. 소아과에 다녀와서 엄마가 너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소아과 선생님이 뭐라고 해. 골고루 안 먹어서 감기 걸렸댔지. 그러면 아이들은 미안해요 엄마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음식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맨날 음식을 흘리잖아. 다음부턴 진짜 조심해. 이번만 용서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사과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은 아이가 사과할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해줄 문제도 아닙니다. 몰라도 가르치고 실수해도 가르치고 잘못해도 가르치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야 하는 아이니까요. 음식을 흘린 아이가 미안해합니다. 휴지를 옆에 가져다 주면선 흘릴 수 있어. 이건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닦으면 돼. 흘리지 않고 먹는 법은 천천히 배우면 되고 라고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건 너가 아빠한테 용서받을 잘못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좋은 거 배웠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에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번만 용서해줄게 라고 대답할 만한 상황도 사실 없어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건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아가야 이번에 좋은 거 배웠네? 라고 말이죠. 사랑하지. 짱 사랑하지. 아이가 느닷없이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혹은 가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환하게 웃으며 아유 당연한 걸 가지고 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아이에게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묻지 마세요. 아이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가 이유이든 간에 불안한 마음에 혹은 헷갈리는 마음에 물은 것이니 확실하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화끈하게 사랑하지, 짱 사랑하지, 목숨 바쳐 사랑하지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느낌을 잘 살려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사랑하지, 짱 사랑하지, 목숨 바쳐 사랑하지. 상대방의 표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에게 특히 중요한 상대의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표정이 없거나 화가 난 것 같으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느껴요. 상대가 자기에게 화가 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가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표정이나 감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해요. 엄마 화났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아니야 라고만 대답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태가 애매하면 아이는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런데 너 때문은 아니란다. 엄마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고민해야 하는 일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훈육할 때 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를 미워해서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엄하게 가르칠 때 너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야. 너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화내는 게 아니니까 눈치 볼 필요 없단다. 라고 아주 여러 번 말해줘야 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 않니? 우리 아이가 참는 성향이라면 처음 유아기관에 다니기 시작할 때 아이의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 버거운 아이가 있으면 참는 성향의 아이는 정말 괴롭습니다.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장난감을 자주 뺏는 아이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 아이들은 화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참는 아이들은 꾹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참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아기관 입학 초기부터 적응을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들어요. 이런 경우 부모는 반일반을 보내다가 덜컥 종일반으로 바꿔 아이가 유아기관에 있는 시간을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잘 가던 유아기관은 물론 놀이터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이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착하게 참아봤자 상황만 더 힘들어지니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겠다는 것과 나도 말썽을 부리는 편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참는 성향이면 힘든 것은 없는지, 아이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가야 너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어린이집 다니는 거 좋잖아. 그런데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 않니? 아이와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힘들어한다면 며칠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한번 받아주면 습관이 돼서 툭 하면 안 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은요, 한 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아이가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저 칼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무섭고 어떻게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하며 당황하게 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해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의 말은 정말로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가 몰랐네. 미안해. 그리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뭐가 힘든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아이의 마음을 좀 따라가 보세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깊은 마음, 힘든 마음, 그것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아이 역시 그런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챕터 5와 6에도 좋은 파트가 참 많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다시 정리해서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오은영 박사님 좋은 대로 아이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모,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